707특임대의 송유한 상사는 24시간 동안 1만 1707개의 턱걸이를 성공시켜 세계 기록을 갱신한다. 그 숫자는 과거 한 작전에서 사라진 전우의 군번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었다. 기록 도전이라는 단순한 사건 속에 숨겨진 전우의 죽음, 명령의 진실, 그리고 인간의 약속을 그린다. 첫 회는 도전의 시작으로 열리지만 뒤로 갈수록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되살아나는 기억 속의 그날의 작전이 점점 드러난다. 마지막 턱걸이. 1만 1707번째 순간에 그는 세상에 숨겨졌던 한 진실을 공개된다. 한 명의 인간이 육체로 쓴 편지이다. 한 남자가 24시간 동안 진행한 턱걸이 도전이 세계를 떨게 만들었다. 1만 1707개 그 숫자는 단순한 체력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한 작전에서 사라진 전우의 군번이자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한 인간의 존재를 되살리는 행위였다. 송유한 상사는 자신의 육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세상이 잊은 이름을 다시 불렀다. 손가락이 쪼개지고 팔이 찢겨도 멈추지 않은 그가 외친 것은 기록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죽음 속에서도 살아남기를 바랐던 한 전우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육체로 편지를 쓴 남자의 이야기. 이것은 국가의 기밀 속에 묻혔던 한 사람의 이름을 빛 속으로 끌어낸 진정한 영웅담이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나 송유한은 707특임부대의 체육관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었어요.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의 시선, 모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다른 미친 운동선수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철봉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감쌌죠. 이 느낌은 익숙했어요. 체육관의 스피커에서 시간을 알리는 음성이 울렸습니다. 시작. 송유한 상사는 24시간 안에 1만 1707개의 턱걸이 시작합니다. 나는 첫 번째 턱걸이를 올렸어요. 숨, 팔, 호흡. 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된다. 내가 자신에게 말하던 말이었습니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리듬을 정확히 맞춰야 했어요.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송상사, 하나 올렸습니다. 잘 시작하는군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세계였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첫 번째 시간에 나는 50회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페이스는 좋았어요. 내가 계획한 시간당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은 계속 외쳐댔습니다. 현재 50회입니다. 페이스가 완벽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14년 봄, 강원도의 한 벙커. 그곳에서 사라진 한 사람. 하상훈. 그를 생각하면서 팔을 올리고 내리고 반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접어들자 팔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거든요. 의료진이 내 옆에 서 있었어요. 맥박을 체크하고 호흡을 관찰했죠. 상사님, 괜찮으세요? 언어로 대답하는 것은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몸은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단순한 반복이 내 전부였어요. 기자 최도연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군사 전문 기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특징이었죠. 송상사, 현재 5시간 만에 175회를 달성하셨습니다. 페이스 조절이 완벽하네요. 그런데 왜 1만 1707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목표로 하셨나요? 나는 계속 팔을 올렸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정한 숫자, 예를 들면 10,000개나 50,000개 같은 숫자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숫자가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호흡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내 동기의 숫자라서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은 기자의 본능이 작동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캐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시간에 접어들자 내 팔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것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했어요. 천천한 숨을 쉬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였죠. 의료진은 내 손을 점검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네요. 나는 계속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였습니다. 8시간, 9시간, 10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체육관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함으로 가득 찼던 기자들의 눈빛이 진지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재 10시간째 송상사는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기자 도연은 나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송상사, 당신의 동기는 누구신가요? 이런 도전을 할 정도면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손가락의 통증을 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매우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과거형이네요. 그럼 지금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2시간째 나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5분간만 손을 쉬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 봄, 강원도의 비공개 지역. 우리는 특수침투조였습니다. 707 작전부대. 작전 번호는 11707. 우리의 임무는 인질 구출과 정보 회수였어요. 목표 지점은 북한의 비밀 벙커였습니다. 나와 하상우는 팀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군에 입대해서도 같은 부대에 배치됐죠. 하상우는 내 동기이자 절친이었어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상훈아, 이번 작전 어때? 긴장돼? 전혀. 우리 수백 번은 해봤잖아. 하상우는 항상 침착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패닉을 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믿었던 이유였어요. 벙커 안에 민간인들도 있을 거야. 인질들 말이야. 알았어.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우리는 진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벙커의 입구는 어둡고 침침했어요. 나는 손전등을 켰고 하상우는 자동 소총을 들었습니다. 팀 동작이었죠. 우리는 수백 번을 반복해왔거든요. 진입한다. 우리는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나를 깨웠어요. 송상사 휴식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12시간째의 턱걸이가 시작됐어요.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팔이 무거웠어요.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했습니다. 기자 도연은 여전히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상훈의 이야기였거든요. 15시간, 16시간, 17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체육관은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외침도 줄어들었고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봤습니다. 18시간째. 내 손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어요. 손가락들이 부어올랐고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휴식을 강하게 권했어요. 상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중단하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손의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올렸습니다. 기자 도연은 나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송상사, 당신은 뭔가를 지키려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벙커 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도 함께였죠.
그들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이군요. 하상훈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그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음이 들렸어요. 상훈아, 내가 외쳤어요. 하상훈은 나를 밀어냈습니다. 너는 나가, 빨리.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벙커의 천장이 흔들렸고 먼지가 자욱했어요. 상훈아, 나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0시간째 나는 거의 의식이 희미했어요.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팔은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상훈아, 제발 나가. 제발. 나는 속삭였어요. 기자 도연은 더 이상 나를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켜봤어요. 22시간. 내 아내가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그 목소리가 나를 다시 살렸어요. 23시간. 마지막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팔을 떨어가면서 계속 움직였어요. 의지만으로 말이에요. 상훈아, 이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턱걸이를 올렸습니다. 11,707회 그 순간 체육관은 침묵했습니다. 나는 무전기로 말했어요. 작전 완료. 보고 끝. 그리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나를 들었어요. 내 손바닥에는 11,707이 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자 도연은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한 남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 지켜낸 약속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병상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손은 붕대로 감싸여 있었고 팔은 근육통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져 있던 무게가 한결 덜어진 것 같았거든요. 기자 도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송 상사,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도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기의 이름은 하상훈입니다. 2014년 11,707 작전에서 그는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전사 처리됐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숫자는 작전 번호입니다. 그리고 하상훈의 군번이기도 해요. 국가는 그를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도전입니다. 기자 도연은 나를 보면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당신의 이 도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하상훈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자 도연은 곧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전국의 신문에 실렸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모두가 송유한이 누구인지, 왜 그런 도전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707부대의 체육관에는 철제바가 설치되었어요. 그 위에는 11,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상훈 중사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회복 후 그 철봉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가슴의 무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상훈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너를 기억해. 영원히.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철봉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 위에 내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전 20시간 50분. 내 몸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어요. 손가락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팔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계속해서 중단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남은 턱걸이들이 있었거든요. 기자 도연은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송 상사, 혹시 11,707 작전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그 작전이 없거든요.
도연은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부대의 기밀 서고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통로를 시도했어요. 기자의 권리,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내부 제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22시간. 내 팔은 더 이상 팔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기계의 부품 같았습니다. 체육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봤습니다. 기자들도 의료진도 그리고 내 가족도 말이에요. 상훈아, 보고 있지? 이번엔 내가 너를 끌어올린다. 나는 속삭였어요. 기자 도연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송 상사, 저 찾았어요. 기밀 문서에서 11707이라는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번호가 아니라 사망자 처리 코드였어요. 즉, 그 코드로 처리된 군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상훈 중사도 그 코드로 처리된 사람이었군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기자 도연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말했어요. 11707은 암호입니다. 송유한 상사가 24시간 동안 진행한 턱걸이의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한 군인의 존재를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부대의 송유한 상사가 왜 그런 도전을 하는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22시간 30분. 국방부 관계자들이 체육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생방송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작전 관련 발언은 보안 위반입니다. 도전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기자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송유한 상사가 세우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은폐된 역사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이 도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귀에는 오직 하상훈의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너는 나가. 빨리. 그 목소리를 따라 나는 계속 팔을 올렸습니다. 기자 도연은 방송을 계속했어요. 그는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전 국민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2025년 여름, 한 남자의 도전이 나라 전체를 주목시킨 거였습니다. 23시간 50분. 남은 시간은 10분뿐이었어요. 나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팔은 계속 움직였어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 아내는 나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조용히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상훈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보고 있어. 넌 존재해. 넌 있어. 나는 속삭였어요. 23시간 59분. 남은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턱걸이를 올렸어요. 11707. 그 순간 체육관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완료. 보고 끝. 그리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나를 들었어요. 내 손바닥에는 11707이 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자 도연은 나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이제 세상의 가장 큰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붕대로 감싸여 있었고 팔은 근육통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기자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송 상사,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죠? 국방부 내부 제보입니다. 하상훈 중사 순직 처리 취소. 공식 기록 복원.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네. 당신의 도전으로 인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상훈 중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군인이 됐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어요.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11707 작전 중에 순직한 하상훈 중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되었던 이 작전에서
순직한 모든 군인들의 이름을 기록에 복원하겠습니다. 707부대는 특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하상훈을 위한 공식적인 추모식이었어요.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상훈 중사는 우리 부대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요한 상사의 도전으로 인해 그의 이름과 업적이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붕대로 감싸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707부대의 체육관에는 특별한 철제바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11,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상훈 중사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나는 그 철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올려 그 차가운 금속을 만져봤어요. 상훈아, 이제 넌 기억돼? 영원히. 내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 도연은 최종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기록 뒤에 숨겨진 이름이었어요. 그 기사는 역사가 됐습니다. 나는 회복을 위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손가락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나는 내 손을 들어봤습니다. 손가락들이 부어 있었고 색깔도 검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손이 상훈을 세상에 불러냈으니까요. 내 아내가 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아이들도 나에게 달려왔어요. 가장 큰 아이는 나를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야.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상훈의 사진을 들었어요.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해했습니다. 기록은 잊혀질 수 있지만 이름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10년 동안 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세상이 함께였습니다. 하상훈의 이름 위에 말이에요. 기자 도연은 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송 상사, 당신의 도전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이요, 네. 기밀로 처리된 모든 작전에 관련된 순직자들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 복원하는 법안입니다. 당신의 24시간 때문에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역사를 바꾼 거였어요. 707부대에서는 매년 내 도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11,707 기념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날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철봉에 매달려 추모를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10개, 누군가는 100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턱걸이를 통해 하상훈을 기억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훈이가 마침내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국의 군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내 손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랐어요.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이런 정도의 손상에서 이렇게까지 회복되다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상훈을 위한 의지, 그것이 내 몸을 낫게 만들었어요. 기자 도연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11,707 기록이 아닌 기억이었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나는 책 서문을 썼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내 손을 움직였어요. 아직도 경직돼 있었지만 움직였습니다. 기록은 숫자이지만 기억은 이름이다. 하상훈은 숫자로 지워졌지만 이제는 이름으로 기억된다. 707부대의 체육관에는 매일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 철봉 앞에 서서 나를 본받아 도전했습니다. 나는 회복 후 그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철봉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내 손가락에 전해졌습니다. 상훈아, 봤지?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속삭였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은 끝났어요. 하상훈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세상에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아닌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행한 도전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국가의 기밀 속에 묻혔던 이름을 빛 속으로 끌어내는 것.
기자 도연이 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송 상사, 당신이 세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천히 답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상훈의 이름은 이제 기록에 남았어요.